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 정화중 동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건축학과에 진학한 이수민입니다. 제 3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대학 입시, 특히 상위권 대학 수시 종합 전형에 대비하는 방법과 팁들에 대해 나누어 보고자 본 발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학생들은 저와는 조금 다른 입시 제도를 통해 대학에 진학하게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준비해야 할 내신이나 비교과 활동은 비슷하기 때문에 참고할 만한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먼저 입시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이 서울대학교부터 홍익대학교까지 3개는 종합, 3개는 교과 전형으로 6개 원서 모두 건축학과에 지원했습니다. 그 결과 수시 6개 원서 모두 최초합이라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학교들에 합격할 수 있었던 대략적인 스펙에 대해 말씀드려야겠죠. 먼저 내신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치만 보았을 때는 성적이 하향했다가 상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2학년에 성적이 반영되는 과목 수가 많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최종 성적은 1.36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향 곡선, 상향 곡선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반영 시수가 큰 과목, 혹은 수학, 과학 등 주요 과목이라 여겨지는 과목에서 얼마나 좋은 성적을 거뒀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서울대식으로는 1.24, 고려대식으로는 1.19인 것을 보면 학교마다 성적 산출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고대의 경우 학교 추천 전형에서 진로 선택 과목으로 되어 있는 과목의 성취도를 반영한다던가 연대의 경우 Z 점수를 반영한다던가 하기 때문에 지원하는 학교, 전형별로 자신의 내신이 어떻게 산출되는지, 그로 인해 본인이 어디를 쓸 때 가장 유리한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특이사항과 수강 과목은 PPT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수시 준비에 대한 여러 팁들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카테고리는 내신, 수능, 생활기록부, 그리고 면접입니다. 먼저 내신입니다. 학교 선생님들께서 장난 반, 진심 반으로 하시는 아주 고전적인 말씀이 있는데요. 신 중의 신은 내신이라는 말입니다. 장난같이 들리지만 엄밀한 팩트입니다. 아무리 수시 종합 전형이라고 해도 내신의 중요도는 교과 전형만큼이나 높습니다. 종합, 교과 관계없이 1순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혹 어떤 학생들이 이미 내신은 안 될 것 같으니 비교과 혹은 교과 세특으로 승부를 보겠다 생각하며 내신 시험 그 외의 활동들에 신경을 더 쓰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떤 학교, 어떤 전형이라도 좋은 평가를 받기 힘듭니다. 교과 세특은 물론 교과 내신 성적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지만 2등급을 받아야 했을 학생이 안타깝게 상등급을 받거나 1등급을 받았어야 했을 학생이 삐끗해서 2등급을 받은 건에 대해서 이 학생은 사실은 그만한 영향이 되는 학생입니다. 라는 식으로 변호해주기 위한 자료일 뿐 비교과와 교과 세특은 본질적으로 교과 내신을 뒷받침해주는 부가활동입니다. 그러므로 기타 사항을 챙기다가 낭패보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기타 활동에 투자할 노력으로 충분히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급간에 있다면 현실을 회피하지 말고 내신 성적을 꼭 올리기를 바랍니다. 저는 물리를 3등급 받은 학생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서울대에 합격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들은 물리학 원 수업은 정원이 28명이었던 수업이었습니다. 그래서 1등이 1등급, 2등, 3등은 2등급, 3등부터 6등까지가 3등급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두려워 물리학 원을 아예 수강하지 않은 학생들이 많아 더 치열해진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울대 공식 수시 종합전형 안내책자는 우리는 수강 인원, 과목 난도, 원점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성평가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와 동일한 케이스를 예시로 들며 물리학을 선택한 것을 용기 있는 선택으로 평가한다는 식으로 서술해 놓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서울대는 할 수 있는데 지를 겁먹어 피하는 학생을 선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원수가 적고 아무리 시험을 잘 쳐도 등급을 따기 힘든 과목이어도 전공에 대한 열정으로 해당 과목을 선택한 학생을 가치 있게 봅니다. 더군다나 서울대는 권장 과목도 표로 제시해주고 있는데 표에 명시된 과목이 힘들 것 같아서 빼먹으면 안 되겠죠. 요약하자면 대학마다 성적을 통해 학생들의 학업 능력을 판단하는 잣대가 다르기 때문에 전형에 대한 명확한 이해 그리고 그에 맞춘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수능 그리고 최저 학력 기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수능은 수시 합불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아무리 내신과 생기부가 좋아도 그리고 또 아무리 언변이 좋아도 결국 1차적으로 패스와 페일을 결정하는 것은 수시 최저 학력 기준입니다.
수능은 당일의 컨디션, 과목별 출제 난도와 출제 상황에 따라 변수가 많기 때문에 여러 번의 모의고사를 통해 본인과 평가원의 경향을 분석하고 최악의 케이스를 대비해서 수시 원서 6장에 최저의 다양성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3합 7, 수학 포함 2합 5의 영어 3등급 이내, 그리고 세계 영역 각 3등급 이내 등으로 다양성을 주었습니다. 일단 시간이 부족한 3학년 수시러들이라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현행 입시상 3학년 1학기까지 내신을 챙겨야 하기 때문에 본격적인 수능 준비는 여름방학 때부터나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평가원 경향 분석과 본인의 모의고사 성적을 분석해서 주력 과목을 명확히 해 남은 시간 동안 주력 과목에 정진해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평소에 기복 없이 잘 해왔던 과목인 국어, 영어, 수학을 통해서 최저를 맞출 계획을 세웠고 그 결과 변수가 많았던 과학탐구 과목에 관계없이 최저를 안정적으로 맞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 2학년은 아직 시간이 많기 때문에 나 이 과목 버려, 지금부터 선택과 집중이다 와 같은 생각을 하지 않길 바랍니다. 아직 여러 번의 방학과 자투리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생활기록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양대 최저 없는 서류형 20대 1을 뚫은 10명 중 1명으로서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팩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생기부는 상향 평준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겉보기에 상향 평준화되어 있는 것이지 자세히 뜯어보면 그럴싸해 보이는 활동들을 단순 나열해 놓은 천편일률적인 생기부가 많습니다. 그저 빈칸을 채우기 위한 내용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단편적으로 그럴싸하고 흔한 활동들을 네이버 블로그 같은 곳에서 검색해서 주먹구구식으로 채운 생기부는 반드시 티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신만의 흐름이 있는 독창적인 스토리라인을 가진 유기적인 생기부를 쓰라는 조언입니다. 자신만의 색이 드러나는 독창적인 생기부를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양질의 정보를 탐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DBPA 등 논문 검색 사이트, 뉴스, 전공 분야 잡지 혹은 과학 입문 잡지, 국내 국외대학 강의, 대학 전공 도서 등 다양한 정보원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재조합하면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를 것입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탐구는 높은 수준으로 도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과 과목에도 위계가 있습니다. 물리학 1을 수강하고 물리학 2를 수강한 뒤에야 고급 물리학을 들을 수 있죠. 마찬가지로 탐구 활동도 위계성을 가지고 점차 학년이 올라갈수록 발전하고 심화되는 형태를 가져야 합니다. 알파벳으로 예시를 들어봤는데요. 1학년 때 A에 대해 탐구했다면 2학년이 돼서는 2학년 때 배운 교과와 융합해서 A를 A-로 심화시키고 거기에 B라는 주제를 더해 탐구할 수 있습니다. 3학년이 되어서는 A-를 더 심화시켜 A-로 전개하고 B도 더 심화시키는 방식으로 탐구를 해나갈 수 있습니다. 제가 예시로는 물리학을 들었지만 사실 과목 간의 위계로 제한을 두기보다 학년의 위계만 잘 지켜서 다른 과목 간의 연결고리를 만든다던가 한 학년 내에서도 같은 주제에 대해 과목별로 다른 측면으로 해석하고 탐구해서 종합적이고 가학문적인 결론을 낸다던가 비교과와 연계해서 교과 시간에 배운 내용을 자율 진로 등의 시간에 진로와 연관지어 전공 연구로 넘어가 본다던가 할 수 있기도 합니다. 말로만 들으면 어렵지만 이 모든 것은 본인이 확 꽂힌 하나의 주제가 있다면 자연스럽게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대주제 하나를 잡고 여러 측면에서 여러 과목을 통해 접근해 보도록 합시다. 예를 들어 올해 집중해보고 싶은 키워드가 환경이라면 자율 혹은 봉사 시간에는 친구들과 환경 프로젝트를 직접 실행해 볼 수 있을 것이고 진로 시간에는 미래 사회에서 본인의 직업이 환경적으로 어떤 영향을 가지는지에 대해 상상해보며 정책을 기획하거나 기술에 대해 탐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교과 시간에는 학문적으로 환경에 접근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약간의 당부드리고자 하는 것들입니다. 제가 앞에서 특이사항을 잠깐 보여드리고 넘어갔는데요. 저는 학교 생활을 되돌아보면 정말 할 수 있는 건 정말로 다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교내 모든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모든 기회를 활용했습니다. 학생회도 2년을 했고 동아리를 개설할 기회가 있었던 해에는 직접 개설해서 활동을 전개했으며 학교에 시행되지 않던 학술제를 직접 개최해가면서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할 수 있는 한 가능한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있는 것은 활용해가며 또 없는 것은 만들어가며
본인이 가진 기획력을 최대한 발휘해 쓸 수 있는 자원을 모두 써보시길 당부드립니다. 제가 이공계열 커리큘럼을 밟아왔기 때문에 이공계열 기준으로 생기부 팁을 간단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탐구 주제를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로 이공계열 학생들이 참 어려워하는 분야죠. 인문학입니다. 보통 탐구를 하라고 하면 과학 탐구라는 말이 가장 먼저 떠오르면서 과학적 측면으로만 접근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친구들이 많은 만큼 어떤 접근 경로도 뻔해지기가 쉽습니다. 저는 차별화를 위해서라도 인문학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추천드리는 방법은 다양한 전시를 관람하는 것입니다. 특히 현대 미술 전시를 추천드립니다. 현재 대두되고 있는 현대 미술은 기술과 인간의 경계, 인간과 비인간의 경계에서 전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작품 자체가 기술 윤리에 대해 다루거나 기술을 직접 사용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전시를 통해 조금은 새로운 방식으로 과학과 수학 그리고 공학에 접근해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인 진로 분야 석학의 강연을 들어보는 것입니다. 요즘은 세상이 너무 좋아져서 인터넷으로 해외 석학들의 강연까지 찾아볼 수 있는데요. 네이버 그리고 구글로만 검색을 해보지 말고 석학들이 직접 입으로 내뱉는 해당 분야의 트렌드에 대해 탐구해보는 것도 좋은 방식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꿀팁은 전공 도서를 맛보라는 것입니다. 교수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학생은 고등학생답지 않게 전공에 대해 열의를 가지고 학부생 1학년 정도의 관점으로 주제에 접근하는 학생들입니다. 고학년 전공 도서가 아니더라도 땡땡 학개론 등 기초적인 전공 도서를 통해 아이디어를 얻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교과 심화 탐구로 개념 관련 탐구를 한다면 이공계열 기준, 대학 교양 수업의 공학수학 1, 물리학 1, 통계학 1 등의 전공 도서 선에서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생기부 예시를 보겠습니다. 제 예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2학년 동아리에는 직접 동아리를 개설하고 커리큘럼을 기획해 동아리를 이끌어 나간 점이 기록되었습니다. 2학년 자율에는 전교 학생회장 활동과 자율활동이 결부되어 학생의 대주제를 발휘해서 선정한 과정과 학술제에 참여한 내용이 기록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입시에는 자율적 교육과정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융합적 탐구의 일례로서 보여드리자면 보고 계신 예시는 문학에서 이상 시인의 시에 포함된 디자인적 그리고 건축적 사고를 분석해본 내용이고 아래의 예시는 철학과 미술을 융합해서 철학자가 제시한 견해를 제 나름대로 해석해서 새로운 철학적 결론을 도출해낸 탐구 내용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목 선택에 대한 내용입니다. 과목 선택을 통해 진로 재설정 상황, 해당 학과 진학 의지를 어필할 수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1학년 1학기 때까지는 생물학, 그러니까 의대를 진학하기 위한 생기부를 작성했었는데요. 2학년 과학탐구 과목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생물을 배제하고 물리, 화학, 지구과학을 선택하고 3학년 때는 물화지 2를 선택을 함으로써 의대에 진학할 여지를 남기지 않음으로써 건축학과 교수님들에게 저의 좋은 이미지를 어필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권장 과목이 무엇인지 자료를 만들어 배포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야 할 과목, 그러니까 권장 과목을 듣지 않은 것은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어떤 과목을 들으면 좋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는 해당 과목을 들은 학생을 더 좋게 평가할게 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확동 선택이 가능했음에도 수학과제 탐구를 선택을 한다던가 물리2를 선택 가능했음에도 과학과제 연구를 선택하는 학생들은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신 성적이 하락하는 만큼 특정 과목을 회피하는 성향을 드러내는 것이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목 선택과 관련해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공동교육과정과 소인수 과목을 적극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1학년 때는 심리학, 2학년 때는 고급 수학 원과 건축 도면의 해석과 제도, 3학년 때는 환경과 인간생활과 미술 감상과 비평을 수강했습니다. 보통 1, 2학년에는 교양 과목, 2, 3학년에는 심화 과목을 수강하는 편입니다. 제가 수강한 과목을 보시면 가장 눈에 띄는 특이한 과목이 있습니다. 바로 건축 도면의 해석과 제도입니다. 실제로 면접 때도 교수님께서 질문을 하실 정도로 완전히 전공과 맞닿아 있는 과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자의 진로에 적합하고 본인의 관심 분야를 드러낼 수 있는 과목이 개설되어 있다면 반드시 수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 3학년 때 수강한 두 과목은 모두 온라인 공동교육 과정이었는데요.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학생들은 수강 신청을 잘 해서 온라인 과목을 통해 시간을 절약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면접입니다.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전형은 생기부 기반 면접으로 시행됩니다. 제 면접의 경우에는 반은 전공 관련 내용, 반은 지원 동기 관련 내용을 질문하셨습니다. 예상 외로 지원 동기, 학문의 매력, 앞으로 공부하고 싶은 분야와 희망 진출 분야 등 전공에 대한 열정을 보려는 질문이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만약 인문학적 소양이 필요한 과에 지원하시는 경우 생기부 내용 숙지는 물론 해당 분야 앞에 교수님에게 진심을 드러낼 수 있을 정도의 합당한 지원 동기와 향후 진로 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계공학부에 합격한 지인은 로봇공학에 대해 아는 대로 다 말해보라 라는 질문을 받은 것을 보면 기계공학과, 컴퓨터공학과, 화학생물공학과, 전자정의공학과, 에너지자원공학과 등 완전한 이공계열 학과에 진학하시는 경우 전공 관련 지식을 해박하게 익히고 계신 것이 좋을 듯합니다. 면접을 하면서 특이사항이라고 하면 학교 선생님의 도움을 제외하고는 일절 외부의 도움 없이 면접을 대비했다는 것인데요. 대충실한 도우미는 챗GPT였습니다. 생기부 분석부터 예상 질문과 답변 추출, 공학적 내용에 대한 어려움을 겪을 때 도우미 역할까지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고정적인 방법만 사용하시지 마시고 꼭 퍼플렉시티, 오픈AI 등 AI 툴을 적극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슬라이드에 거쳐 참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입니다. 모든 활동에 당위성을 가지고 임하는 자세입니다. 저는 건축가가 되고 싶다는 일념 하나로 4년 동안 자기주도적으로 학교 생활을 꾸려나갔습니다. 힘들다면 힘든 순간도 많았지만 제가 좋아하는 주제를 다루고 유기성을 찾고 탐구해 나가는 과정은 순전히 정말 재미있어서 한 것입니다. 적성을 찾고 학교 생활을 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여긴다면 길을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공부하느라 바쁘더라도 꼭 자신의 꿈이 무엇인지, 자신이 정말로 하고 싶은 분야가 어떤 분야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학교 생활, 그리고 대입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